무명전설 결승이 끝난 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방송국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곳은 바로 행사시장이었습니다. 과연 결승 이후 가장 높은 출연료를 부르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금액은 단순히 인기에만 따라 정해진 것일까요?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명전설이 막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승전 무대 위에서 눈물을 삼키며 노래하던 참가자들은 이제 각종 지역 축제, 기업 행사, 디너쇼, 방송 섭외 명단에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무대 한 번을 잡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이들이 이제는 기획자들이 먼저 찾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노래를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무명전설 이후의 출연료는 실력, 팬덤, 서사, 무대 장악력, 그리고 대중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승 순위와 행사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똑같지만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받은 점수는 한순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출연료는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을 무대에 세웠을 때 관객이 얼마나 모이는지,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팬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가수의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지가 모두 반영됩니다. 그래서 결승 이후의 출연료 순위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무명전설이 남긴 여운이 지금 현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성적표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한 인기 순위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결승 이후 가장 높은 출연료로 주목받는 탑5를 중심으로 왜 이들이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번째로 주목할 인물은 정연호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약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선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연호의 강점은 화려한 퍼포먼스나 파격적인 변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힘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트로트 본연의 맛을 지켜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구성진 꺾기, 묵직한 발성, 그리고 꾸미지 않아도 전해지는 친근한 분위기. 요즘처럼 빠른 변화와 강한 자극이 넘쳐나는 무대 사이에서 정연호는 오히려 가장 오래된 감성을 가장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가수였습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정통 트로트는 중장년층 관객에게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삶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호의 무대는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시장 골목에서 들리던 노래처럼 느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 흥얼거리던 익숙한 멜로디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축제, 지역 문화행사, 중장년층 중심의 무대에서 그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화제성도 중요하지만 현장 관객이 끝까지 집중하고 박수를 보내게 만드는 안정감 역시 중요합니다. 정연호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강한 힘을 가진 가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정연호의 출연료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가 가장 자극적인 스타가가 아니라 가장 믿고 부를 수 있는 트로트 장인형 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유행보다 오래가는 신뢰, 그것이 그의 이름값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황윤성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약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으로 거론됩니다. 황윤성은 무명전설 이후 행사 시장에서 특히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그는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돌 출신다운 비주얼, 몸을 아끼지 않는 퍼포먼스, 그리고 격한 움직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이런 조합은 대형 야외 축제나 대학 행사, 체육대회 같은 현장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시선을 붙잡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황윤성의 가치는 젊은 팬덤과 현장 반응의 결합에서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트로트가 중장년층만의 장르라는 인식을 넘어 젊은 관객까지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가수는 행사 시장에서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황윤성은 무대 위 동선, 관객과의 호흡, 리듬을 타고 분위기를 끌고 가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보는 사람에게 행사가 시작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축제의 온도를 올리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결승 이후에도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퍼포먼스형 아티스트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한별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으로 언급됩니다. 장한별은 무명전설 안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매력은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글로벌한 감각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세련된 이미지, 팝적인 그루브,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낯설지 않게 새롭게 풀어내는 감각. 이런 특징은 일반적인 지역 행사뿐 아니라 해외 K-트로트 페스티벌, 글로벌 콘셉트 무대, 크로스오버 공연에서 특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를 넘어 트로트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장한별의 출연료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현재의 인기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무명전설을 통해 트로트를 처음 접한 젊은 시청자들, 그리고 기존 트로트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그의 무대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수는 익숙함으로 사랑받고 어떤 가수는 새로움으로 시선을 끕니다. 장한별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무대는 이것도 트로트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남겼고 바로 그 지점이 행사 시장에서 다른 색깔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트로트 시장이 넓어지려면 기존 팬덤을 지키는 힘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관객을 불러들이는 얼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은 바로 그 가능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약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선으로 거론됩니다. 하루의 무대는 화려하게 폭발하기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파고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단정한 태도, 깊이 있는 음색, 그리고 가족을 떠올리게 만드는 따뜻한 정서. 특히 어머니를 향한 마음과 가족애가 담긴 서사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루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감정을 대신 꺼내주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의 강점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의 밀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객석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너쇼, 효도 콘서트, 힐링 콘서트, 지자체 핵심 행사처럼 감성적인 몰입이 중요한 무대에서 하루의 가치는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객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무대,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보고 싶은 무대, 노래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어지는 무대. 하루가 높은 출연료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정서적 힘 때문입니다. 단순한 추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누군가에게 가족을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는 성리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으로 언급됩니다. 무명전설 결승 이후 가장 높은 출연료로 주목받는 이름 바로 성리입니다. 성리는 단순히 우승자라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 뒤에는 긴 무명 생활, 여러 번의 도전, 아이돌 활동의 경험, 그리고 다시 트로트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해낸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경연곡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과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장면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늦게 피어도 괜찮다는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무대 위에 설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긴 시간의 무명 끝에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대중 앞에 새긴 순간. 이것은 단순한 스타 탄생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성리의 출연료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우승 타이틀, 강한 팬덤, 안정적인 라이브, 아이돌 출신다운 무대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이 그의 서사에 감정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출연료 2천만 원대라는 숫자는 단순히 한 번 무대에 오르는 값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리의 경우 그 숫자는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응원의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지나온 시간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리의 무대는 노래 한 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대에 서 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서사가 되고 관객은 그 서사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지켜보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사 시장에서 성리가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지금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남긴 가장 강력한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명전설 결승 이후 출연료 탑5는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연호는 정통 트로트의 신뢰를 보여줬고 황윤성은 현장을 폭발시키는 퍼포먼스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장한별은 트로트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고 하루는 가족과 감성을 건드리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성리는 긴 무명 끝에 마침내 대중의 보상 심리를 움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출발했지만 5사람의 가치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가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되는 출연료는 시장의 관심과 예상 흐름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금액은 행사 규모, 지역, 계약 조건, 방송 일정, 시즌별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명전설 이후 이들의 이름이 얼마나 빠르게 행사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팬들이 이들을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계속 보고 싶은 가수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명전설은 끝났지만 이들의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승전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누가 가장 많은 무대에 설까? 누가 가장 오래 사랑받을까? 그리고 누가 지금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까? 출연료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힌트일 뿐입니다. 진짜 답은 앞으로 이들이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어떤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붙잡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탑5 중 누가 가장 납득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이 순위보다 더 높게 평가받아야 할 가수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